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뿌리가 되는 유아기와 아동기,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삶이라는 땅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성과 지혜를 심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사라져가는 전통 이야기를 계승하는 이야기 할머니들. 매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 서류 심사부터 실기 및 양성 교육까지 거쳐 자격이 부여됩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14년째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이야기 할머니들. 이제 전통 이야기를 예술로 확장시킨 주역으로서의 존경을 담아 새로운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전통 문화를 알리는 실버 이야기 예술인으로 불리게 되는 분들이 각자의 역량을 선보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초 2022 이야기 할머니 실버 이야기 예술인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 이야기 할머니 실버 이야기 예술인 배틀의 추동섭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게 되는 이야기 할머니 배틀인데요. 드디어 본선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자, 치열한 예선전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한 5분이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예선에 이어서 본선도 다양한 분야의 시각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본선에는 보다 공정한 심사, 또 맞춤형 심사를 위해서 특별심사위원 30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현직 보육교사 10분, 5세 아동 10명, 학부모 10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선과 다르게 본선은 심사위원 3인과 특별심사위원이 함께합니다. 심사위원 3인의 점수가 40% 반영, 동화를 들은 특별심사위원이 평가하는 현장 점수를 60% 반영합니다. 특별심사위원의 비중이 더 높은 본선,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얘들아,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 테니까 열심히 들어줘. 화이팅! 오늘 친구들 여기 왜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할머니 이야기 시작할게요. 조용히 잘 들어주세요. 잉어를 살린 효자 이성무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이성무는 어릴 적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도 보살피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싱싱한 잉어회가 먹고 싶구나. 추운 겨울에 잉어를 구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형제들과 이성무는 낚시를 잘하는 어부를 찾아갔어요. 편찮으신 우리 어머님이 소원이라고 하시니 제발 좀 부탁하오. 자, 이 작은 구멍을 만들었으니 이곳에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도 잉어는 잡히지 않았어요. 용왕님, 잉어 한 마리만 보내주십시오. 용왕님, 잉어 한 마리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멍에서 갑자기 큰 잉어가 쑥 튀어 올라오더니 형제들 앞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잉어입니다. 잉어입니다. 잉어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드시고는 병이 깨끗이 나아졌어요. 이성무의 효신과 형제들의 우애는 지금까지 역사책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얘기 들을 때는 그렇게 집중하던 애가 바로 얘기 끝나자마자 둥굽니다. 그만큼 윤복수님의 그 얘기가
재미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아이들한테서 에너지를 얻으시네요. 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할머니가 화목한 가족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오누이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지금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가야 하니 내가 밥 좀 지어보거라. 얼마 후 아버지가 나무를 한 짐에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아궁이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느냐?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어머나, 이 일을 어째? 큰일 났네. 아버지, 제가 불을 잘못 떼서 밥을 다 태워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이라고 나섰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은 누이 동생이 밥 태운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이가 밥을 태우게 된 것은 모두 제 탓입니다. 근데 애기들이 또 이렇게 반응해주고 하니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친구 집에서 노느라고 누이가 밥 짓는 걸 도와주지 못한 탓이지요. 가족들은 밥이 탄 것이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우기다가 마침내는 한바탕 크게 웃어버렸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이것이 바로 이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지요.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재미있어요? 네, 고마워요. 이야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잘했네, 잘했어.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집중을 하게 된 것 같고, 이야기 할머님이 아이들이랑 상호작용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한 선비 이황 이야기예요. 네. 조선시대에 이황이라는 뛰어난 학자가 있었어요. 이황은 어릴 때부터 책벌레라고 불릴 만큼 책을 좋아했어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이황은 늘 서당을 기웃거렸지요. 넌 누구냐? 왜 여기서 기웃거리고 있는 게야?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황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본 훈장님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황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일이에요. 이황은 더 많은 공부를 위해 하인을 데리고 한양으로 갔어요.
저녁이 되자 하인이 밥을 지어 왔는데 밥에 콩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쌀밖에 없는데 웬 콩이냐? 저 아래 콩밭에서 몇 알 주워왔습니다. 몇 알 안 되는 콩이라도 주인 몰래 가져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니라.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옆집 밤나무 가지가 이황의 집 담을 넘어와 마당에 밤이 떨어졌는데 그 밤을 이황은 다 주워서 다시 옆집 담 너머로 넘겨주었어요. 밤나무 주인은 그대인데 어찌 그냥 먹을 수 있겠소. 이황은 이처럼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또한 열심히 공부했던 이황은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높은 벼슬에도 올랐지요.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했던 이황은 훗날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바른 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저희들이 계속 있는 줄 아셨나 보죠? 아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쁘시다고 아, 예. 네, 칭찬을 많이 해주네요. 할머니는 그 얘기보다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이야기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알았죠? 예, 이야기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네.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아닌 노비로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고 공부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마을에 한 노비 아이가 살았어요.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는 산에서 어린 누름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그런데 나무 위가 커다란 바윗돌로 막혀 있어 더 자라지도 못하고 햇빛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나무를 너른 땅에 옮겨 심었어요. 아주 큰 나무가 되어야 해. 그러면 난 내 이름을 지어 내 몸에 새길 거야. 아이는 산마루에서 봉수대를 지키는 병사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기 저 누름나무는 절대 베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저 누름나무는 절대 베지 않을게.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일을 마치면 산으로 달려와 나무를 보살폈어요. 이 나무가 크게 자라면 제 이름을 새겨놓고 싶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 마을 사람들은 누름나무가 만들어낸 넓은 그늘에 모여 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누름나무가 크게 자라도 아이는 나무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어요. 나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아이의 소원대로
사람들은 느릅나무와 함께 그 아이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었답니다. 와, 저 몸에서 소름이 돋았어. 어쩜 그렇게 성대모사를 맛깔나게 잘해주시는지. 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성대모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뭐 전문 성우 같은 네. 예, 그런 연기력을 보여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떨렸고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들 앞에 서는 게 원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는 아이들 앞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네요.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야기 할머니들 다 그렇게 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을까요? 저요. 도덕의 돈을 돌려준 선비 홍기섭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참봉 벼슬을 하는 홍기섭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값나가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지 뭐예요. 아유, 세상에 훔칠 만한 물건이라고는 솥 하나밖에 없구나. 도둑이 솥 안을 들여다보니 밥은 언제 지어 먹었는지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물건 훔칠 생각도 잊은 채 솥 안에 돈 단량을 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참봉 부인이 솥 안에 있는 돈을 보았죠. 여보, 이게 웬 돈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돈이 틀림없어요. 우리 이 돈으로 쌀과 나무를 삽시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남의 물건을 가질 수는 없어. 그러면서 울타리에 이렇게 써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도둑은 전날 일이 궁금해서 홍참봉 집을 기웃거렸어요. 그러다 울타리에 써붙인 글을 보고 홍참봉을 찾아갔어요. 제가 솥 안에 돈을 넣었습니다 하면서 도둑은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홍기섭이 나는 남의 돈을 까닭없이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 이 돈 가져가시오. 이 말에 감동한 도둑은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 후 홍기섭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홍기섭의 가르침을 받은 도둑도 벼슬길에 올랐답니다. 다 했습니다. 전혀 떨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편하고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거 없고 그냥 하나하나 집중해서 아이들 봐주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네. 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정직한 마음이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선 때보다 더 잘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요? 네네. 아니, 또 잘했다고 해주시는지. 그래도 제가 연습한 만큼은 한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려, 다 했는데. 아이고. 목소리만으로도 머릿속에서 그림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력도 너무 뛰어나서 되게 몰입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 마지막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히 그 우리 예선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카메라 앞이라는 걸 의식하셔서 떠는 분들이 많으셨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참 이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번 예선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보니까 오늘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이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걸 오늘 내공이 느꼈습니다. 있다. 네. 교수님. 네, 실버 이야기 예술인들이 선택한 이야기 속에 효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사실 조금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되게 예선보다 많은 또 발전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모입니다. 이황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오래오래 기억단에 돈을 넣었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5명의 실버 이야기 예술인 중 심사위원 3인과 특별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종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2022 이야기 할머니 실버 이야기 예술인 배틀 드디어 우승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승자에게는 대상 메달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수여하는 시상품 그리고 활동 지원금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 지금 제 손에 우승자의 이름이 들려 있는데요. 자, 2022 이야기 할머니 실버 이야기 예술인. 자, 오늘 우승자는 이순옥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 소감을 좀 청해 드릴까요?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세상에. 건강이 좋질 않아서 망설였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사는 그 가치를 네. 느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자, 메달과 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리고 꽃다발과 활동 지원금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승도 하시고 또 생신이기도 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2022 이야기 할머니 실버 이야기 예술인 배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이야기 할머님들께서 그래도 열심히 아이들 돌봐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이야기 할머니 실버 이야기 예술인 여러분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